그러합니다. 그 정도고 이 자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터디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스터디 관련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스터디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리고 특히 1, 2월 달에 스터디 할 때 많이 말씀 주시는 질문사항이 뭐냐면 제가 스터디를 해도 될까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는 게 많으면 그냥 스터디 왜 해요? 그죠? 시험 보러 가면 되지. 그리고 애초에 1, 2월 달 공부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 경험이 있으시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스터디를 했을 때 얻는 게 클까? 잃는 게 클까? 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공은 모르겠지만 전공은 보통 스터디 필수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업을 듣고 계신 상태에서는 스터디는 필수가 아닙니다. 스터디가 필수가 아니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형성평가를 계속 보니까. 그래서 억지로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혼자 따라가실 수 있으면, 혼자 복습이 된다면 굳이 스터디를 해야 될까?인 거예요.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 만나서 같이 하는 게 더 괜찮으면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실 때 꼭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은 선생님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게 효과적인 선생님들은 혼자 복습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했는데 하면서 해야지 하고 자꾸 딴짓하고 그날 복습이 자꾸 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런 선생님들은 스터디를 해서 그 스터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시는 게 맞고, 그러지 않고 나는 그냥 진도 잘 나가고 개인 복습 잘하고 수업 시간에 형성평가 보는 거 잘 따라가고 있어. 많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잘 따라는 가고 있어. 그러시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짜드리는 스터디는 그 전공을 최대한 섞을 겁니다. 최대한 섞어서 타 전공으로 구성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럼 부담이 좀 적어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실제로 아니거든요.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해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누가 더 못했을 때 내가 알려줄 때도 그게 나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스터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드릴 거라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주로 뭘 하느냐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뭐 해야 돼요? 스터디에서 뭘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데, 복습 확인이요. 그래서 결국 스터디의 목적은 복습을 한 번 더 강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오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스터디를 주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2번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스터디 진행에 따라서 복습 양을 정한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주에 한 번 한다. 그럼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월요일 날 아침에 와서 같이 확인해 봅시다. 그럼 어디까지 공부해 오고, 4명이 한 조면 저는 보통 추천드리는 게 4명이 각자 문제를 만들어 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문제를 만들어 올 때는 어떤 식으로 답이 명확한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답이 책에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돼. 1, 2월 달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 좀 판단의 여지가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돼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써봐. 이런 거 말고 책에 답이 명확히 있는 거를 중심으로 4분이 한 조면, 예를 들어서 10문제씩 만들어 오자. 진도가 많으면 20문제씩 만들어 오자. 15개씩 만들어 오자. 각자 만들어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세요. 문제가 겹치는데요? 겹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겹치면 모두가 거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겹친다고 또 잘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 왔는데 내가 못 푸는 경우들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겹치면 이 정도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부분이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이 나눠서 해오는 거. 누구 어디까지 문제 내오고 누구 어디까지 만들어 오고, 그러면 거기만 주로 많이 보세요.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각자 전체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와서 각자 풀어요.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 만들어서 같이 푸시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설명하는 게 진짜 좋아요. 내가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의외로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 하시는 분들은 2, 30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복습 스터디는 절대 1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1시간을 넘기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부가적인 다른 좋은 친목 활동들이 끼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목이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스터디 시간에 펌을 안 시키고 스터디 하시고 끝나고 식사를 하시든지 괜찮아요. 친목을 도모하시는 건 괜찮은데 스터디 자체는 순수하게 1시간 안에 끝나야 됩니다. 30분 정도만 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 없으니까 그 시간 지켜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